녹화가 안 되고 있는 걸 어떻게 알죠, 근데? 어떤 표시가 나나요? 요 빨간 거가 있군요. 예. 어쨌든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얘기해줘서. 그러면 18년 9월 2일자 문제 보기 들어갈게요. 이걸 좀 써놔야죠. 2018년 9월 1일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뭐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9월 1일 기출문제입니다. 자, 조금 좀 속도를 좀 낼게요. 첫 번째 문제가 벡터 문제가 나왔네요. 벡터와 비트맵이라고 한다면 비트맵의 다른 말은 여기 나오나요? 레스터라고도 표현해요. 레스터 방식이 옛날 표현 방식이죠. 요즘 비트맵이라고 하는데 옛날엔 레스터 방식이라고도 표현을 했어요. 자, 벡터는 점과 점을 연결하여 직선 또는 곡선을 나타내주는 오토캐드 같은 거 있죠.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오토캐드 이런 것들을 가리켜 벡터 형태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죠. 이미지의 확대, 뭐 테두리, 계단 현상, 엘리어싱 현상, 뭐 이런 것들이고 레스터, 픽셀 이런 말들은 다 뭐예요? 다 비트맵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에 관련된 용어라고 나왔는데 VR 그럼 뭐죠? VR, 버추얼, 가상현실이란 거죠. 가상세계에 뭐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뭐 시뮬레이션이나 메타버스 요즘 뭐 메타버스가 아주 성행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LBS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S 같은 걸 이용해서 밑에 문제 해설에 나오네요. GPS를 가지고 정보를 얻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가리켜서 LBS라고 얘기를 해줘요. 여기서는 멀티미디어 기능 강화 실시간 TV, 뭐 교육 방송 이런 것들은 이제 VOD 같은 거고요. 요거는 또 하나가 뭐냐면 교육 방송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LBS가 아니고. 자,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VCS 그런 이제 화상회의 비디오를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VOD는 주문용 VOD. 넷플릭스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VOD라고 할 수 있어요. 답은 2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죠. 자, 오류 검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은 컴퓨터에 오류 검사가 있고요. 오류 검사가 있고 디스크 정리가 있고 검사, 정리, 조각 모음 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조각 모음을 하면 속도가 향상되는 거고요. 디스크 검사 같은 것들이 이제 물리적인 검사, 논리적인 검사, 오류 검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디스크 정리는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많이 켜져 있어도 메모리 소모가 커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종료를 좀 해줘야 되고,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 하면 디스크 정리 같은 경우에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다음에 조각 모음은 속도를 향상시키는 거다. 그다음에 오류 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 정밀 검사와 일반 검사 등이 있는데 이렇게 폴더와 파일의 오류를 검사해서 발견된 오류를 복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오류를 발견하는 건 무슨 비트라고 했죠? 페리티 비트. 그 다음에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거는 해밍 코드라는 얘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물리적인 손상 영역인 불량 섹터, 네, 불량 섹터 검출 가능하고요. 네트워크로는 안 돼요. 알아두세요. 네트워크로 오류 검사 안 됩니다. 간혹 이거를 잘못 이해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상대방이 내 컴퓨터를 이렇게 들어와서 막 마우스 움직이고 막 하잖아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거고요. 오류 검사라는 부분에서는 네트워크가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네요. 시스템 성능 향상을 위해서 그렇죠. 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윈도우 사용 시 메모리 용량 부족 현상.
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다면 지금 현재 쓰지 않는 프로그램은 종료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불필요한 자동 시작 프로그램. 자, 컴퓨터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시작되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아, 삭제해야 됩니다. 삭제. 자, 그다음에 시스템 속도 창에서 가상 메모리의 크기를 적절하게. 그렇죠. 메모리가 부족하니까 가상 메모리를 쓰면 좋겠죠. 휴지통에 있는 파일을 삭제한다. 이건 디스크 정리죠, 정리. 정리. 메모리하고는 관계없어요. 4번이 틀렸네요. 이런 거는 거의 한 정답률이 90%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도 65%네요. 넘어가죠. 다음 중 윈도우에서 바로가기 아이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이 사라지면 바로가기 아이콘은 무용지물이에요. 바로가기 아이콘은 원본까지 가는 경로만 나타내 주는 거거든요. 자, 원본 파일이 있는 위치와 다른 위치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요. 개수 상관없고요. 다른 위치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원본 파일을 삭제하여도 실행 안 되죠. 원본 파일이 없는데 어떻게 실행이 돼요? 2번이 틀렸네요. 바로가기 아이콘의 확장자는 LNK로 되어 있고요. 하나의 원본 파일에 대해서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자, 백신 프로그램으로 스파이웨어 및 그 밖에 원치 않는 소프트웨어로부터 컴퓨터를 지키는 거. 자, 뭐라고 했냐면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윈도우즈에 포함되어 있는이라고 했죠. 포함되어 있는 이거는 윈도우 디펜더. 자, 디펜스가 뭐예요? 방어한다는 얘기죠. 윈도우 디펜더라는 것이 답입니다. 나머지 요 내용들에 대해서 밑에 한번 참고해 보세요. 요거는 가끔 그런 경우 있죠.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를 폴더를 잠글 수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하드디스크 암호화하는 게 뭐 기능인데 또 뭐 비트 락커, 폴더 락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중 윈도우의 작업 표시줄. 작업 표시줄은 뭐죠? 맨 밑에 있는 거잖아요. 뭐 작업 표시줄이 당연히 뭐예요? 이거죠, 이거 밑에 있는. 이거 작업 표시줄인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을 모르면 안 돼요. 자, 작업 표시줄을 잠금 설정하면 못 움직이죠. 원래 클릭 드래그로 얘가 상하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얘가 클릭 드래그로 위로 올리잖아요. 얼만큼 올라가냐면 화면에 2분의 1까지 올라가요. 이렇게. 화면에 2분의 1까지 위로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좌우 다 움직여지고요. 2분의 1까지 올라가는 건 잘 모르더라고요. 2분의 1까지 올라갑니다. 상하좌우 움직일 수 있고 그러나 잠궈 놓으면 당연히 안 움직이겠죠. 잠궈 놓으면 당연히 안 움직이는 거고요. 마우스 포인터 위치에 따라서 작업 표시줄이 표시돼. 그렇죠. 자동 숨기면 거죠. 자동 숨김 가능하고요. 작업 표시줄의 오른쪽 끝에 있는 바탕 화면 보기 단추를 클릭해서 바탕화면을 표시할 수 있다. 그렇죠. 바탕화면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작업 표시줄 아이콘 만들기 이런 건 없어요. 작업 표시줄 바로가기 아이콘만 이런 건 없습니다. 4번은 틀렸어요. 이런 건 없어요. 작업 표시줄에 대한 바로가기 아이콘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SSD는 뭐죠? 반도체로 되어 있는 거죠. 일반 하드디스크랑 좀 달라요. 속도도 빠르고요. 내구성도 좋아요. HDD보다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고요.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약한 게 강해요. 불량 섹터 발생 거의 안 합니다. 2번이 틀렸네요. 뭐 소음도 거의 없고요. 자, 일반 하드디스크는 어때요? 광디스크라고 해서 하드디스크 안에 있는 것이 회전합니다. RPM이라고 해서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데이터 찾는 속도가 빨라지죠. 그 회전 속도에 따라서 축이 나가버리면 하드디스크를 못 쓰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얘는 그러한 회전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이기 때문에 소음 거의 없고요. 전력 소모도 거의 없어요. 전력 소모는 적다는 맞는데 이건 맞는 얘기죠. 작동 소음이 없다고 했으니까 맞는 얘기죠. 예, 그래서 옳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건 뭐예요? 옳지 않은 거. 하드디스크보다 빠른 속도 이거 맞고요. 물리적인 외부 충격에 2번 약한 게 아니라 강하죠. 발생 거의 안 하고 2번이 틀린 거죠. 자기 디스크가 아니라 반도체 맞고요. 이제 2번이 틀렸습니다. 자, PC 이게 베이직 인풋 아웃풋 들어가고 나가는 시스템. 자, 컴퓨터에 이거는 롬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롬 안에 롬은 왜 롬이에요? 롬은
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이에요? 비휘발성이에요. 휘발성은 뭐예요? 전원이 끊어지면 그 내용이 다 사라져버리는 걸 휘발성이라고 하고요. 비휘발성은 전원이 끊어져도 그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 컴퓨터를 껐어요. 그리고 킬 때 부팅되는 순서가 저장돼 있어야만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존재해야만 컴퓨터가 그대로 켜질 거 아니에요. 그 순서대로. 그렇겠죠? 자, 이거는 여기에 이번에 POST가 Power on Self Test라고 해서 컴퓨터가 켜지면서 바이오스가 실행되면서 POS가 바로 들어와요. 그러면 전원이 켜지면서 이제 그 순서대로 자기 스스로를 테스트하는 겁니다. 인풋, 아웃풋 이런 것들을 다 테스트해서 입출력 장치들을 체크하는 거죠. 자, 이러한 전원이 켜지면 예, 이런 장치를 초기화한다. 맞고요. 아, 롬이 아니라 램에 저장됩니다. 펌웨어는 맞아요. 펌웨어는 맞는데 이거는 롬, 즉 EEP롬, 자기, 일렉트로닉, 자기 롬에 저장됩니다. 얘가 EEP롬이 나중에 발전해서 뭐가 된다고 했죠? 플래시 메모리가 된다고 했었죠. 자, 그 다음에 칩을 업그레이드라고 해서 무조건 하드웨어를 다 바꿔야 될 필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으로 업그레이드 하기 때문에 칩을 교환하지 않고서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롬에 저장된다라고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죠. 또 그냥 롬이 아니라 EEP롬이라고 해야 더 정확한 표현이 되는데 여기는 완전 램이라고 했으니까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제어 장치에서 사용하는 레지스터. 자, 레지스터라고 한다면 하드웨어에서 하드디스크에서 주기억 장치죠. 하드디스크라고 표현하면 안 돼요. 주기억 장치에서 가장 속도가 빠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이 레지스터들 중에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이걸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해요. 다음에 실행할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레지스터도 제어 레지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연산 레지스터가 있어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제어 레지스터죠. 제어. 그리고 누산기는 연산 레지스터. 연산. 누산기는 연산이에요. 우선 이것만 기억하세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는 거. 이게 프로그램 카운터다. PC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문제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의 패턴이에요. 다음 중 컴퓨터 운영 체제라고 했어요. 자, 운영 체제는 컴퓨터가 꺼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드 디스크에 들어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켜지면서 그 하드 디스크에 있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운영 체제가 어디로요? 주기억 장치로 넘어옵니다. 자, 운영 체제는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 컴퓨터가 작동하는 동안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거예요, 꺼져 있는 거예요. 켜져 있는 거죠. 켜져 있을 때는 하드 디스크에 있는 것이 어디로요? 주기억 장치로 넘어옵니다. 근데 하드디스크에 위치하여 실행한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린 거죠. 자, 프로세서, 기억장치, 주변장치, 파일 등 관리 다 하고요. 운영체제의 평가 항목으로 자 이거 알아두세요. 다음 중 운영체제의 평가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도 문제가 나와요. 자, 처리 능력 좋고요. 응답 시간, 얼마나 빨리 응답하느냐. 그죠?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느냐, 사용하는 거.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바로 평가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용자들 간의 하드웨어 공통 사용 및 자원의 스케줄링 수행한다. 그죠? 4번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틀린 건 뭐예요? 주기억 장치에 위치하여 실행한다라고 돼야 맞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1번이 틀렸습니다. 다음 중 기억 니은 소프트웨어 종류. 자, 우선은 프리웨어. 그냥 공짜로 쓰는 거예요. 그럼 쉐어웨어 또는 트라이얼 버전. 이건 뭐죠? 일정 시간 또는 일정 기간 또는 일정 프로그램을 못 쓰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맛보게 해주는 거죠. 네, 그걸 쉐어웨어 그다음에 트라이얼 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패치는 뭐죠? 패치는 돈 주고 산 거예요. 상용 소프트웨어예요. 그런데 처음 만들 때는 뭐 완벽하게 만들었다 할지 몰라도 시간이 흐르면서 약간 문제점이 발생돼요. 그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걸 패치 프로그램이라고도 합니다. 자, 누구나 임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거 프리웨어죠? 프리웨어. 주로 일정 기간 동안 일부 기능을 제한. 이건 뭐예요? 쉐어웨어죠? 쉐어웨어. 트라이얼 버전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사용해보고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구입한다. 이건 상용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이제 이런 거 알고 있으면 돼. 이건 뭐예요? 이거는 킬로바이트. 이건요, 킬로바이트에 또 1024를 곱하니까 1024가 뭐예요?
2의 10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2의 10승. 자, 그러면 얘는 메가바이트가 되고요. 얘가 기가바이트가 되고요. 얘가 테라바이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가바이트는 3번이네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중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 분류하는 디지털 컴퓨터. 자, 우선 디지털이냐? 아날로그냐? 자, 처리하는 데이터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디지털, 아날로그, 그 다음에 하이브리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디지털은 계산하는 거죠. 산술, 논리 연산을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아날로그는요. 증폭 회로,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증폭 회로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고요. 얘는 예를 들어서 지진계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진계가 무슨 뭐 프로그램이 필요할까요? 그냥 흔들리는 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중앙 처리 장치가 없어요. 기억 장치 이런 거 없습니다. 자, 어, 디지털 컴퓨터에만 있는 게 뭐예요? 기억 장치, 프로그래밍, 그 다음에 산술, 논리, 연산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증폭 회로는 이거는 아날로그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옳은 거는 그렇죠. 산술, 논리, 연산 이게 디지털이죠. 그죠?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이건 뭐예요? 증폭회로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 기억력 이건 다 뭐예요? 세 개. 아까도 계속 이제 얘기했던 건데 제가 뭐 답을 다른 걸로 그냥 선택해 버렸네요. 자, 증폭회로 이건 아날로그입니다. 프로그램이 필요한 건 디지털, 필요 없는 건 아날로그. 기억 능력이 없어도 되는 거는 아날로그, 그다음에 기억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는 디지털.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세요. 가끔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다 설명해놓고 답을 다른 걸 선택할 때가 있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들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중 컴퓨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예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거. 자, 방화벽을 설정하여 사용하다. 그렇죠.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건 막아줘요. 내부로 들어온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외부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것까지는 막아줍니다. 의심이 가는 메일은 열어야 돼요, 안 열어야 돼요? 열지 말아야죠. 바로 삭제합니다. 백신 프로그램 항상 최신 버전으로 해야 돼요. 백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써야 됩니다. 자, 바이러스하고 관계없는 건 디스크 정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죠. 다음 중 유명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가짜 웹사이트나 이메일 등으로 개인의 금융 정보나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해서 예금 인출 및 다른 범죄에 이용하는 컴퓨터 자, 우선은 개인 정보를 취득하려면 그 개인 정보,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입력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럴싸한 사이트나 그럴싸한 메일 등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안전한 메일인 것처럼 해서 입력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보를 취득하는 거죠. 자, 우선 이런 걸 뭐예요? 가로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가로막기는 아예 못 가게 하는 거잖아요. 가로채기와 비슷한 거죠. 그죠? 인터셉트 하는 겁니다. 자, 웜은요, 바이러스인데 자기 스스로를 증폭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증폭하는 거. 해킹은, 자, 해커가 하는 게 해킹이에요. 해킹은 자기 실력을 뽐내기 위해서 상대방의 컴퓨터에 침투하려는 행위, 이걸 해킹이라고 합니다. 해킹. 자, 그다음에 피싱은 뭐냐면 이게 바로 피싱이에요. 16번의 이 설명이 바로 피싱입니다. 피싱. 이런 것들 이걸 피싱이라고 그래요. 위에 있는 이 내용들이 바로 피싱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죄형은 3번이 되겠네요. 자, 우선은 스니핑을 하는 사람은 스니퍼라고 얘기하는데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다가 패킷 엿보면서 계정이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거 이걸 스니핑이라고 하죠. 스니핑. 제가 아까 설명을 약간 좀 잘못한 것 같네요. 그죠? 스니핑이 가로채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엿보다가 네트워크 주변을 엿보다가 이러한 계정이나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거. 이런 걸 가로채기 기능과 같은 것이 스니핑이고요. 그 다음에 피싱은 이런 것들이죠. 이제 비밀번호나 입력하는 유도하는 거. 이걸 그러니까 정확하게 분류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이러한 사이트를 만들어서 금융 정보를 빼간다. 그럼 피싱이다.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이런 패턴의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주위를 돌아다니면서 뭐 패스워드나 이런 것들을 엿본다 하면 이제 피니싱이 되는 거예요. 구별하기가 약간 애매한데 피싱은 다시 한번 웹사이트를 가짜를 만들어서 금융 정보를 이렇게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거. 그다음에 스니핑은 네트워크 주변을 지나면서 이렇게 계정이나 패스워드 알아내는 거. 스니핑. 여러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제어판의 인터넷 옵션. 자, 제어판을 한번 써볼까요? 제어판으로 들어가서 인터넷 옵션이 여기 있네. 인터넷 옵션. 여기에서 일반 탭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 탭을 얘기하고 있고요. 일반 탭에 대한 작업을 옳지 않은 거. 자, 우선은 기본 페이지 여러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임시 파일, 여러 번 페이지, 뭐 쿠키 이런 것들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쿠키는 뭐예요? 웹상에서 내가 들어갔다 나왔다 했던 그런 자국들을 가리켜 쿠키라고 얘기하죠. 웹페이지의 색, 언어, 글꼴, 접근성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다 일반, 1번부터 3번까지는 1, 2, 3번은 다 일반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4번에서 기본 웹 브라우저와 HTML 편집 프로그램 이건 어디냐면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인터넷 옵션에 프로그램에 갔을 때 여기 있죠. HTML 편집이라는 거 있죠. 여기서 하는 겁니다. 얘를 워드로 하겠다. 메모장으로 하겠다. 뭐로 하겠다. 이걸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다음 중 사물에 전자 태그를 부착하고 무선 통신을 이용해서 사물의 정보. 이거 전자팔찌 같은 거 있죠. 네, 이런 데 자주 쓰는 거예요. 센서 기술. 그 다음에 출입증 같은 거 있죠. 출입증에 이런 것들이 다 부착해서 그 사람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걸 RFID라고 얘기합니다. RFID. DMB 알죠? 지상파 TV. 요거는 IMT 이전이 확장된 겁니다. IMT 2000이죠. IMT 2000이 확장된 기술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밑에 설명들이 있으니까 확인해 보고요. 전자 태그를 부착한다 그러면 RFID다. 이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 잘 체크해 보세요. 자, 다음 중 명령 프롬프트 도스라고 하죠. 도스. 자, 명령 프롬프트 창에서 사용하는 핑. 자, 핑은 뭐냐면 내가 네트워크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핑은. 내가 네트워크에 잘 연결되어 있는지.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이걸 텔넷이라고 합니다. 텔넷. 원격으로 다른 컴퓨터를 사용하는 거 텔넷.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그다음에 인터넷에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 이게 바로 핑이죠. 이게 바로 핑이고요. 그다음에 3번 인터넷 서버까지 경로 추적하는 걸 트래서트라고 얘기합니다. 경로 추적하는 거. 그다음에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알아내는 이걸 핑거라고 얘기해줘요. 핑거. 특정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 정보를 알아보는 건 핑거라고 얘기하고요. 인터넷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는 핑이라고 합니다. 2번이 답이 되겠네요. 다음 중 정보통신에서 네트워크 관련 장비. 자, 관련 장비. 시험 문제 잘 나오고 있죠? 자, 라우터는 뭐예요? 최적의 경로를 설정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자,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반드시 잠깐만요. 넘어갈게요. 반드시 필요한 장비로 정보 전송을 위한 최적의 경로를 자, 우선 이거 여기에 집중하세요. 최적의 경로를 찾아 통신망을 연결하는 장치가 라우터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자, 라우터가 반드시 필요한 장치다. 이건 약간 좀 모호한데 네트워크 구성에서 라우터 없어도 구성은 돼요. 안 되진 않아요. 우선 내용 2번, 2, 3번부터 보겠습니다. 허브는 뭐죠? 허브는 더미 허브, 스위칭 허브라고 해서 여러 대의 네트워크를 여러 대의 컴퓨터를 이제 연결해 주는 걸 가리킵니다.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여러 대의 컴퓨터를 연결하고 회선을 통합 관리하는 거 허브라고 얘기하고요. 브릿지는 뭐죠? 네트워크가 종류가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어요. 브릿지는 같은 종류의 네트워크를 연결할 때 쓰는 걸 브릿지라고 하고요. 다른 종류의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것은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기 누가 잠시만요. 뭐 강사님 얼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했다는데 안 나와도 되죠? 네, 그냥 안 나오게 할게요. 이 상태로 그냥 할게요. 자, 브릿지 네트워크를 구성할 때 디지털 신호를 이건 뭐죠? 모뎀이라고 하죠. 모뎀.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로 바꿔주는 걸 모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 TV에 보면 다 모뎀 달렸어요. 전자, 즉 회선을 통해서 전선을 통해서 온 데이터들이 이런 모니터, 영상, 디지털로 바꾸어 주는 걸 모뎀. 그리고 또 모니터에서 이렇게 선택하면 데이터를 전송해서 뭐 결제나 이런 것들 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 이제 디지털을 안으로 바꿔주는 것도 다 모뎀의 역할입니다. 2번은 모뎀이죠. 이건 정확하게 모뎀이죠. 그러니까 3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예요. 게이트웨이. 한 네트워크에서 다른 네트워크, 즉 종류가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해주는 입구 같은 역할. 자, 근거리 통신망과 같은 하나의 네트워크를 다른 네트워크로 연결할 때 쓴다. 근거리 통신망은 랜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정확하게 틀린 건 3번이에요.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셀이네요. 엑셀에서는 우리가 10문제 이상 맞는 걸 목표로 했어요. 정말 잘해서 12개 이상 맞으면 더욱 좋고요. 우선은 우리가 몰라도 맞출 수 있는 게 몇 개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첫 번째, 다음 중 조건부 서식의 스타일. 자, 우선 엑셀을 켜놓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해봤던 것부터 데이터 막대. 이거 안 해봤어요. 자, 여기에 조건부 서식에 나와 있는 것들인데 우선은 한번 여러분들이 다 보지 말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그림. 서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4번이 맞아요. 4번. 그림은 없어요. 이거 답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음에 설명 없는 거로 한번 해볼까요? 근데 그럼 문제는 제가 풀 때는 설명 없는 거로 다음부터 하고요. 다음부터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는 설명 있는 걸 가지고 연습을 하세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겁니다. 홈에 보면 조건부 서식 여기 있죠. 그렇죠? 조건부 서식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거예요. 셀 강조 규칙, 상하의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아이콘 집합. 여기에서 없는 거 찾아라. 그 얘기한 거예요. 자, 지금 하고 있는 게 2018년 9월 1일자 기출문제 하고 있습니다. 넘어가죠.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다음 중 찾아 바꾸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찾아 바꾸기에서 한번 살펴보죠. 정답률은 60%네요. 대소문자 구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구별할 수 있어요. 대소문자 구별해서 찾을 수 있어요. 수식이나 값에서 찾을 수는 있지만 메모 안의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넘어갈게요. 자, 쉬프트는 반대의 개념이에요. 자, 우리가 엔터 치면 셀에서 엔터 치면 어떻게 돼요? 셀에서 엔터 치면 밑으로 내려가죠. 쉬프트 엔터 해보세요. 위로 올라가요. 탭하면 오른쪽으로 가요. 쉬프트 누르고 탭하면 왼쪽으로 갑니다. 뭐 이런 거예요. 쉬프트는 반대의 역할을 좀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전 항목을 찾으려면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음 이게 맞는 거죠. 자, 와일드 키는 뭐가 있죠? 별과 물음표가 있었죠? 그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메모 안의 텍스트는 찾을 수 없다 그랬는데 메모 안의 텍스트 또한 찾을 수 있습니다. 있어요. 자, 넘어가서 다음 중 데이터 편집에 대한 거네요. 홈, 탭, 셀, 그룹의 삭제를 클릭하면 현재 선택되어 있는 셀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맞아요. 셀을 선택하고 델키를 누르면요. 이건 알아주세요. 셀 누르고 델키를 누르게 되면 셀에 입력된 데이터 내용만 지워집니다. 자, 만이라고 해서 다 틀린 건 아니라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델 누르면 입력된 데이터 내용만 지워져요. 알고 있어요? 자, 클립보드는 임시 저장소로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만 저장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클립보드에 대해서. 어디에서요? 윈도우에서. 추가로 다른 데이터를 저장하면 이전 저장된 데이터가 사라진다. 맞아요. 윈도우에선 맞는데 이건 지금 뭐냐 하면 엑셀에서 얘기했잖아요. 엑셀에서는 클립보드에 24개까지 저장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엑셀의 클립보드는 A라는 것이 있을 때 그러니까 B라는 것을 컨트롤 C로 복사하잖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24개까지 저장을 해서 선택해서 붙여넣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24개까지. 그렇기 때문에 엑셀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이 틀린 거예요. 기본적인 클립보드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엑셀에서는 24개까지 저장해서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해서 붙여넣을 수가 있습니다. 3번이 틀렸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기능을 이용한다면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중에서 표의 행렬을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죠. 행렬 바꾸는 거 한번 보여줬을 거예요. 실기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 틀린 거는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알아둬야 돼요. 사용자 지정으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자, 10이라는 숫자가 이거는 100자리까지 나왔고 소수점 첫째 자리 0은 뭐예요? 삭제가 생략되지 않는 거예요. 우물정자는 생략되지만 0은 생략되지 않고 자릿수를 그대로 나타내 줍니다. 이렇게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라라는 거죠.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천 단위 구분교 있고요. 뒤에 천원. 근데 여기 요 쉼표. 맨 뒤에 쉼표는 뭐예요? 0 3개를 사라지게 합니다. 어디까지요? 여기까지 사라지게 해요. 사라지면서 5는 뭐가 될까요? 5는 반올림이 되겠죠? 그렇죠? 5는 반올림이 돼서 얘가 4가 나와야 돼요. 즉 천 단위 구분교가 들어갔으니까 2000, 1, 2, 4. 아이고 4가 안 나왔죠. 네, 요건 2번이 틀렸습니다. 자, 홍길동의 동그라미 귀하, 요 동그라미는 홍길동이라고 입력된 곳에 사용자 지정을 골뱅이 귀하라고 했다면 안에 홍길동이 됐던 뭐가 됐던 간에 그 글씨를 골뱅이 취급하고 뒤에 뭐를 해라? 귀하를 붙여라. 그러면 홍길동이 골뱅이가 되고 그 뒤에 귀하라는 글자가 나오니까 맞는 거죠. 텍스트 뒤에 어떠한 님을 붙여라. 그 사람들 이름들이 쭉 있고 뒤에 님을 붙여라 그러면 골뱅이 님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는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를 나타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수점 첫째 자리 뒤에 0이 붙어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틀린 거는 2번. 34분이네요 벌써. 조금 더 속도를 내야겠네요. 자, 매크로 문제 두 문제 항상 나온다고 했어요. 매크로를 지정한 도형. 그렇죠? 도형에다가 매크로 실행할 수 있죠. 매크로 지정할 수 있죠. 자, 매크로 사용자에서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한다. 그렇죠. 매크로 대화 상자에서 이미 만들어진 매크로를 선택해서 실행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크로를 기록할 때 지정한 바로가 이렇게 만들 수 있죠. 컨트롤 C를 누르게 되면 복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운용 체제에서는 컨트롤 C가 복사지만 매크로로 컨트롤 C를 만들었으면 매크로가 우선된다라고 했습니다. 매크로를 지정한 워크시 셀 자체, 자, 셀에다가는 매크로 지정할 수 없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4번이 틀렸네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으면 돼요. 매크로는 셀에선 지정할 수 없다. 자, 그다음에 매크로 또 나왔네요. 두 번째 문제 매크로. 매크로 이름에 대소문자 구별한다고 했습니다. 공백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공백이나 마침표를 포함하여 매크로 이름을 설정. 있다. 틀렸죠? 공백 쓰면 안 됩니다. 첫 글자는 무조건 문자여야 되고요. 매크로를 실행할 때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죠. 대문자일 땐 쉬프트까지 같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매크로를 만들었다면 기본 바로가 있기는 무시됩니다. 즉 매크로가 우선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매크로를 기록하는 경우 실행하려는 작업을 완료하는데 필요한 모든 단계가 매크로 레코드에 기록되며 맞아요. 뭐 셀을 선택하거나 뭐 어느 기능을 누르거나 다 기록됩니다. 자, 리본 메뉴에서 리본 메뉴 뭐냐면 여기서 이런 거 있죠. 마우스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기록이 안 되고 클릭했을 때만 기록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엑셀을 사용할 때마다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뭐로 해야 돼요? 개인용 매크로 통합 문서 프로페셔널 뭐죠? 뭐예요? 뭐라고 저장된다고 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퍼스널로 저장됩니다. 자, 여기서 옳지 않은 거는 뭐죠? 하며 공백은 쓸 수 없으니까 옳지 않은 거니까 1번이 틀렸네요. 26번 했으니까 27번. 요거
오류값들이에요. 오류가 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오류냐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인수가 잘못 썼을 때, 인수를 잘못 지정했을 때. 인수, 즉 함수에 보면은 괄호 안에 인수와 인수가 있는데 인수와 인수에는 쉼표를 찍잖아요. 그 인수를 잘못 사용했을 때 쓰는 겁니다. 요거는 0으로 나눴을 때 잘못 0으로 특정한 값을 0으로 또는 빈 셀로 나누었을 때 이렇게 표현이 돼요. 0으로 나눈 모양으로 나와 있죠. 네임은 뭐냐면 네 이름 뭐니? 함수 이름을 잘못했을 때죠. 함수 이름을 잘못했을 때. 자, 그다음에 REF는 참조값입니다. 영역을 잡았는데 잘못된 영역을 잡은 거예요. 그럴 때 REF가 나와요. 자, 숫자 인수가 필요한 함수의 다른 이거 아니죠. 숫자 인수가 필요한 이런 개념이 아니고 숫자는 넘버라고 나옵니다. 넘버. REF는 참조값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요거 보죠. MOD는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9를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냐? 몫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그럼 1 남죠? 네, 맞아요. 컬룸은 열이에요, 행이에요? 열이죠, 열. 행은 lower, ROW, lower라고 하고 컬룸은 열입니다. 그러면 C는 A열, B열, C열이니까 C는 3이 되겠죠? 세 번째. 만약에 로어라고 했다면 뭐가 되는 거죠? 로어라고 했다면 1행, 2행, 3행, 4행, 5행이니까 여기가 5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컬룸이니까 C를 보셔야 돼요. 이 숫자 5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알파벳을 봐서 C는 A, B, C 3이 된다. 맞죠? 자, 트랜스는 뭐냐면 소수점 이하를 그냥 버려요. 저기 int하고 틀려요. int는 무조건 왼쪽에 있는 정수를 보는 겁니다. 왼쪽에 있는 정수를 보는데 트랜스는 그냥 소수점을 그냥 버려요. 반올림도 안 시켜요. 버려요. 그러니까 8만 나오는 게 맞죠. 자, 파워는 제곱근이 제곱근. 5의 3승. 5를 3번 곱해라라는 거죠. 5, 25. 25에다 5를 더하면 5, 25, 25. 125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25. 근데 15가 나왔으니까 틀렸죠?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가 아니에요. 5의 3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파워는 제곱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다음에 볼까요? 차트 제목 나왔고요. 항목 있고요. 항목 제목 있고요. 값들에 대한 제목도 있죠. 법리는 없네요. 네, 됐죠? 막대용으로 되어 있고요. 네, 좋습니다. 주 눈금선 나와 있죠? 네, 주 눈금선 0으로 시작해서 80만으로 끝나고 10만씩 올라갔네요. 법리가 아니죠. 법리 없잖아요. 이 막대가 뭐냐라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법리는 없네요. 근데 옳지 않은 거 맞죠? 옳지 않은 거. 차트 제목, 예, 차트 제목 있고요.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 예, 묶은 세로막대로 되어 있습니다. 수평으로 되어 있으면 가로막대예요. 그다음에 기본 세로축 제목이 그쵸? 이게 세로축이에요. 세로축, 가로축. 가로축을 항목, 세로축은 값이라고 하는데 이 값의 제목 나와 있죠? 영업 실적. 그래서 범례는 없는데 있다고 했으니까 1번이 틀렸네요. 네, 이제 함수 보고서 구해보자. 자, 우선은 문제가 뭘 구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F3에서 F 여기에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답이 나오는데 소속이 영업 1부에 따라서 매출액이 달라지고 영업 2부의 매출액, 영업 3부의 매출액이네요. 그러면 여기 F3을 선택한 다음에 채우 겐들로 밑으로 내리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에 채우 겐들로 내립니다. 자, 그러면 소속이 영업 1부에 대한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영업 소속을 다 잡아야 되죠. 이걸 다 잡은 다음에 두 번째 인수로 영업 1부를 선택하고 세 번째 인수가 뭐예요? 합계 구한다고 그랬으니까 매출액을 다 잡아준 겁니다. 그런 다음에 채우겐으로 내리자 이거죠. 그러면 다 잡은 얘하고 얘는 소속 다 잡고 매출액 다 잡을 텐데 얘와 얘는 절대값이 돼 있어야 되죠. 절대값이. 그리고 B는 절대값이 되든 안 되든 관계없어요. 왜요? 채우겐으로 밑으로 내리면 B에서만 내려가지 뭐 얘가 A로 바뀌거나 C로 바뀌진 않잖아요. 그렇죠? B는 B대로, C는 C대로만 있을 겁니다. 단 행, 3행이 4행, 4행이 5행 이렇게 얘가 바뀌면 안 돼요. 전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은 것에 요 행에 대한 숫자 앞에 절대값은 무조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숫자 앞에 절대값은 무조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거 보죠. 채우기로 매트를 내리면 영업 1부에 대한 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여기는 영업 2부에 대한 답이 나오고 영업 3부에 대한 답이 나오는 거니까 요 자, 2% 끝났을 때 두 번째 인수는 큰 따옴표를 묶어서 직접 쓸 건데 직접 쓰면 안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셀을 선택하면 되는데 선택했을 때 F4를 누르면 안 된다는 거죠. 채용인도 내릴 때 얘도 자동적으로 하나씩 내려가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옳은 거 구하라고 했어요. 자, 먼저 밑에 내용을 보기 전에 저는 sum if 다 sum if일 거예요. 예, 다 sum if예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인수로 B3에서 B16까지를 다 잡고 F4 절대값을 눌러줄 때 요 숫자 앞에 절대값이 들어가야 돼요. 숫자 앞에 절대값 안 들어갔죠. 숫자 앞에 절대값 들어갔죠. 그렇죠? 얘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2번과 3번 중에 답이 있는 거예요. 숫자 앞에는 무조건 절대값이 이렇게 16 앞에 3 앞에 절대값이 들어가야 됩니다. 1번은 왜 틀렸어요? 채용인도로 얘 내릴 때 얘가 밑으로 내려가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죠. 얘하고 숫자 앞에 절대값이 없는 4번은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영역 중에서 내가 구하는 거는 2, 3셀이죠. 2, 3셀은 절대값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있어도 되는 부분은 여기 2예요. 알파벳 2 앞에는 달러가 있든 없든 관계없어요. 하지만 숫자 3 앞에는 절대 달러가 붙으면 안 되죠. 그렇죠? 자, 숫자 3 앞에 달러가 붙지 않은 거 1번, 4번은 제외하겠습니다. 자, 2번, 3번 중에서 요거 2번은 틀렸죠. 왜요? 숫자 앞에 달러가 있으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야 안 내려가요? 3이 4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틀렸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는 볼 것도 없죠. 당연히 절대값이 있어야죠. 왜요? 매출액. 얘 내려갈 때 이 매출액 전체 잡은 것은 내려가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죠? 이런 패턴 형식이 있다는 것만 기억하세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중 함수에 대한 결과로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카운트는 숫자만 세는 거예요. 자, 1 숫자니까 세주죠. 자, 큰 따옴표로 묶는 경우가 뭐죠? 문자를 인수로 쓸 때는 큰 따옴표로 묶죠. 그렇죠? 자, 숫자 1이 문자 형태였나 봐요. 그러니까 큰 따옴표로 묶어줬지만 1은 1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숫자로 인식합니다. 큰 따옴표로 묶어주면 숫자로 인식을 해요. 그 다음에 참과 투가 있는데 한글로는 글자로 인식해요. 영문의 true는 숫자로 인식을 해요. 1로 인식을 해줍니다. 그래서 카운트는 3이 돼요. 총 3개. 하나, 둘, 셋. 그런가 보다. 세 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접하는 거니까 경험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세요. 글자를 제외한 나머지는 숫자로 인식해 주는데 숫자는 3가지밖에 없어요. 숫자, 날짜, 시간. 이렇게. 그리고 true라는 것은 true, false 이런 것들은 true든 false든 하나의 인수로서 true는 1이라는 숫자로 인식하고 false는 0이라는 숫자로 인식한다라고 지금 외워놓으세요. 자, 카운터는 숫자든 문자든 다 세요. 1 하나, 거짓 하나, true 하나, 1 하나. 총 4개죠. 2라고 했으니까 얘도 틀렸네요. max는 뭐죠? 최대값이에요. true는 1이라고 인식한다고 했죠? 얘는 1이에요. 1. 그 다음에 10, 8, 3 중에 가장 큰 건 10. 답은 3번입니다. 자, 라운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마이너스 2는 뭐죠? 마이너스 2는 0이 2개, 즉 100의 자리를 얘기합니다. 그냥 2라고 했으면 소수점 둘째 자리로 아마 얘가 이 4번도 답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1은 10의 자리, 마이너스 2는 100의 자리, 마이너스 3은 1000의 자리 형태이기 때문에 4번은 틀렸고 자, 옳은 거는 3번이네요. 자, 넘어가서 다음 주 워크시트 벌써 45분이에요. 그냥 쭉 할 겁니다. 다 풀 때까지 그냥 계속 이어서 할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약간 좀 시간을 좀 단축해서 한다 하더라도 다음 중 워크시트 사용 방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 그랬습니다. 다음 중 워크시트로 전환하려면 시트 앞에 자 이거 쉬프트 아니에요. 컨트롤이에요.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업이에요. 자 여기에서 현재 워크시트가 하나뿐이 없어요. 이거 더하기 누르면 돼요. 됐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도 해볼게요. 컨트롤 페이지 업. 됐죠? 컨트롤 페이지 다운 식으로 해서 아이고 지금 다시요. 다음 워크시트로 전환을 하면 시트 탭에서 옳은 거 구하라고 했습니다. 쉬프트가 아니라 컨트롤 페이지 다운, 컨트롤 페이지 업으로 해줘야 됩니다. 왜 되겠고요. 컨트롤 페이지 업. 왜 지금 노트북으로 해서 안 먹는 건가요? 노트북으로 해서 안 먹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상으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쉬프트가 아니라 컨트롤 페이지 업, 컨트롤 페이지 다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를 복사하려면 뭐 눌러요? 컨트롤 누르죠. 쉬프트는 이동할 때 누르는 거예요. 자, 현재의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려면 쉬프트 F11. 이게 맞습니다. 이게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쉬프트 F11을 누르면 하나가 더 생겼죠. 이렇게. 그죠? 오른쪽 클릭 삭제하게 되면 영구 삭제되는 것도 알고 있죠? 시트는 삭제될 때 영구 삭제됩니다. 자, 여기서 현재의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려면 Shift F11.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건 외우세요. Shift F11이 현재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워크시트가 삽입되는구나. 4번 3번이에요. 인접하지 않은 둘 이상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인접했을 때는 Shift지만 인접하지 않았을 때 비연속적일 때는 컨트롤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 2번, 4번은 다 컨트롤이 들어가야 되는데 Shift가 들어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그리고 현재 워크시트 앞에 새로운 워크시트를 삽입하는 것은 Shift F11 넘어갑니다. 다음 중 차트 작업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했어요. 차트에 표시되는 계열의 순서는 차트 생성 후에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구하는 거죠. 데이터 계열 값으로 참조되는 셀 영역에서 표시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차트에 바로 적용돼요. 차트에 표시되는 값도 바로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차트 요소에 지정한 서식은 해당 요소 선택 후 홈, 편집, 지우기의 서식 지우기를 이용해서 원래 스타일로 되돌릴 수 있다. 잘 인지가 안 되네요. 우선 넘어가 볼게요. 데이터 계열 값으로 참조되는 셀 영역에서 값을 변경하는 경우 차트에서도 예, 함께 변경돼요. 자, 우선은 1, 2, 4번은 정확한 표현이고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3번은 지금 잘 모르겠어요. 사용자가 차트 요소에 지정한 서식은 해당 요소 선택 후 홈에 편집에 지우기에 서식 지우기를 이용해서 원래 스타일로 되돌리는 거는 안 될걸요? 되돌려지지는 않는 거예요. 서식을 지운다고 해서 되돌아가고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옳지 않은 건 3번일 텐데 답은 맞는데 이러한 경로에서 되돌아간다? 뭐라고 돼 있나요? 문제 해설에서 차트가 만들어지고 해당 요소를 선택한 후에는 요소 선택은 서식 지우기는 활성화 자체가 안 된다고 나오네요. 모두 지우기와 내용 지우기만 활성화된다고 돼 있네요. 이건 참고로 알아두세요. 저도 지금 이거가 지금 정확하게 인지가 되고 있지 않아서 실기에서의 내용과 이거를 말로 표현해 놓으면 잘 인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활성화 자체가 안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아두세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4번. 다음 중 원형. 자, 원형 차트의 특징은 뭐죠? 항목이 하나만 들어가요. 하나만. 즉 범례에 들어가는 것이 딱 하나예요. 두 개가 들어가면 안 돼요. 축이 없어서 그래요. 원형은 축이 없어요. 하나의 계열만 들어갑니다. 자, 차트 계열 요소 값들을 데이터 표로 나타낼 수 있게 틀렸죠. 데이터 표는 뭐예요? 항목과 계열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행렬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고 항상이 나왔다고 다 틀린 건 아니에요. 항상 한 개의 데이터 계열만 가지고 있다. 이거 맞는 겁니다. 축 없어요.
원형에 대한 특징입니다. 차트의 각 조각을 분리해서 원형이니까 피자 조각처럼 분리가 가능해요. 그리고 첫 번째 조각으로 조정할 수 있어요. 각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알아두세요.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고 아예 정립을 해놓으세요. 전체 항목의 합에 대한 각 항목의 비율, 그렇죠. 백분율로 비율로 나타낼 때 몇 프로, 몇 프로, 백분율일 때 몇 프로, 몇 프로. 예를 들어서 찬성한다 몇 프로, 반대한다 몇 프로, 무응다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이게 원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옳지 않은 건 1번이네요. 요거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이런 것도 있습니다. 페이지 나누어 미리 보기는 자동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사용자가 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옳지 않은 거라고 했습니다. 수동으로 입력했을 때는 실선 맞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페이지 나누기를 하게 되면 실선으로 나오고 자동은 타선, 점선으로 나옵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동 페이지 나누기 구분선을 이동하면 누가요? 사용자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수동이 되는 거죠? 맞는 말이죠? 자,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영역 밖으로 끌어놓는다. 우선은 더 볼게요. 행 높이와 열 너비를 변경하여도 자동 페이지 나누기는 영향을 받지 않고 원래대로 유지된다. 영향을 받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열의 너비가 동일한 간격, A열, B열, C열, D열이 동일한 간격이었어요. 근데 넓어지면 자동으로 A4 용지가 뭐 그렇다고 뭐 A4 용지가 점점 지가서 커지고 작아지는 않겠죠. 정해져 있는 A4 용지 안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만 보여지는 거겠죠. 그죠?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4번이 틀린 것 같고요.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면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밖의 영역을 끌어놓는다. 자, 이건 알아두세요. 수동으로 삽입한 페이지 나누기를 제거하려고 할 때는 페이지 나누기 미리 보기 영역 밖으로 끌어놓으면 됩니다. 그럼 제거돼요. 맞는 말이고요. 옳지 않은 건 4번이에요. 행의 높이와 열의 너비를 변경하면 자동 페이지 나누기였을 경우에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검색해서 찾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볼게요. 다음 중 창 나누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창은 선택한 셀을 기준으로 위쪽과 왼쪽을 기준으로 네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네 구역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번 첫 행과 첫 열을 제외한. 그렇죠. 첫 행과 첫 열은 왼쪽과 위가 나눠질 수 없잖아요. 그렇죠. A 완셀을 선택한 다음에 나눌 수 없는 거랑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누기 수행하면 현재 셀의 위쪽과 왼쪽. 그렇죠. 위쪽과 왼쪽. 이것도 맞는 말이고요. 현재 창 나누기 상태를 유지하면서 추가는 안 돼요. 추가 창 나누기는 안 됩니다. 3번 틀렸어요. 화면에 표시되는 창 나누기 형태는 인수에 적용되지 않아요. 그냥 모니터상에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얼추 다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소속, 영업팀이 이건 뭐냐면 부동어를 서로 마주보게 하면 아닌 것은 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업팀이 아니 같은 줄면서 소속이 영업팀이 아니면서 거나 아니죠. 아니면서 그 다음에 근무 경력이 30년 이상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런 건 이제 여러분들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자, 이제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시나리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하나의 시나리오에 변경세. 자, 시나리오는 32개까지 할 수 있다. 그때 얘기했었죠? 32개까지. 그러면 아까 클립보드는 엑셀에서 클립보드는 24개까지. 우선은 시험이니까 이럴 때는 좀 기억을 좀 해줘요. 요약 보고서나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 결과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요약 보고서, 피벗 테이블 보고서로 시나리오 결과를 작성할 수 있어요. 우리 지금 시나리오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시나리오 병합을 통하여 다른 통합 문서나 다른 워크시트에 저장된 시나리오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 문서들끼리를 여러 개의 통합 문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시나리오 병합을 할 수 있어요. 알아두세요. 입력한 자료를 그룹별로
그룹할 항목은 뭐죠? 그룹해서 하는 거. 부분합이죠. 부분합하기 전에 뭐부터 해요? 정렬 먼저 하죠. 정렬한 다음에 뭐예요? 그런 다음에 부분합하죠. 자, 입력된 자료를 그룹별로 분류하고 그다음에 정렬 먼저 하고 해당 그룹별로 원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함수 8가지 종류 있었죠? 계산할 수 있다. 이건 부분합에 대한 설명이지 시나리오에 대한 설명이 아니네요. 4번입니다. 다음 중 피벗 테이블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그랬어요. 자, 피벗 테이블의 특징을 알려줄게요. 원본 파일을 이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요. 원본 파일을 수정하잖아요. 피벗 테이블은 아직 수정이 안 돼요. 차트처럼 수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수정되느냐? 그러니까 새로 고침이라는 게 있어요. 새로 고침을 하면 바로 수정이 됩니다. 1번. 원본의 자료가 변경되면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일괄 한꺼번에 반영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바로 반영되진 않고 새로 고침을 해야만 반영이 됩니다.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한 경우 함께 작성한 피벗 테이블은 자동으로 이렇게 생각하세요.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는 만들 땐 같이 만들 수 있지만 삭제한다고 둘 다 삭제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따로따로라고 생각합니다. 자, 2번이 틀렸는데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는 경우 함께 작성한 차트는 자동으로 삭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2번이 틀렸네요.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면 피벗 테이블 전체를 범위를 지정했을 때 델 키를 누른다. 그렇죠. 삭제하면 델 키 누르시면 삭제돼요. 피벗 테이블 삽입 위치는 새 워크시트뿐만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 현재 있는 워크시트에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목표값 찾기네요. 자, 목표값 찾기가 뭐냐? 2, 3이 뭐죠? 평균이죠. 평균입니다. 62 얼마가 되고 싶은 거예요? 65가 되려면 평균이 65가 되려면 자, 여긴 뭐죠? B3셀이죠. 컴퓨터 판매량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얘기죠. 평균이 60인 평균이 65가 되려면 컴퓨터 판매량은 얼마가 돼야 되는가? 1번이 정확한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쭉 풀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거 풀어보셨던 분들도 아마 지금 다시 풀면서 새록새록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많이 풀어보진 않아서 그럴 거예요. 항상 계속 여러분 열심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 짓게요. 잠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실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게요. 잠시 기다렸다 하겠습니다.